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인 오늘 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했는데 귀성은 오후 8시부터, 귀경은 내일 새벽 2시 이후라야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슈퍼문에 버금갈 정도로 크고 밝은 보름달이 뜬 가운데 도심 관광 명소에는 명절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뜬금없다면서 여야 대표 회담부터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경북 김천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70대 부모를 둔기로 때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는 불이 나 직원과 주민 등 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우리나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이 금빛 메달 잔치만큼이나 풍성한 한가위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오늘 남자 자유형 400m에선 김우민 선수가 3관왕에 도전하고 야구는 이틀 앞으로 다가오는 홍콩과의 1차전에 앞서 4연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추석 당일은 괜찮겠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고속도로는 붐볐습니다. 귀성객에 이른 귀경객들까지 겹쳤거든요. 그나마 밤부터는 점차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귀경길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영 기자, 아직도 차가 많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정체가 극심했던 오후와 달리 이곳 요금소 인근은 지금은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편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전국적으로 차량 627만 대가 이동하면서 고속도로가 많이 붐볐습니다. 정체는 오후에 절정에 달하며 한때 이곳 요금소에서 부산까지 8시간이 넘게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이른 귀경객들의 영향으로 이제는 귀경길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곳 서울요금소 도착 기준으로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에서 5시간 10분, 광주에서 4시간 50분, 목포에서 5시간 30분, 강릉에서 2시간 50분입니다. 폐쇄로 화면으로 주요 도로 실시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안성분기점 인근입니다. 차량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부산 방향에 비해 서울 방향은 아직 거북이 걸음 중입니다. 다음은 서해안선 당진 부근입니다. 역시 숨통이 트인 목포 방향의 차량과 달리 서울 방면은 아직 이동이 더딘 상태입니다. 귀성길 정체는 잠시 뒤인 오후 8시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귀경길 정체는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향 가는 길에 휴게소 들리는 것도 묘미잖아요. 휴게소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네, 고속도로가 정체되면서 휴게소도 귀성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시간 운전에 지칠만도 하지만 귀성객들은 모처럼 맞는 긴 연휴에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인 장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식사하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또 이번 연휴가 길어서 좀 만족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내일은 귀경 행렬이 본격화하면서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귀경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고속도로 상황 계속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음 달 1일까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추석은 추석이죠. 차례도 지내고 모처럼 만난 친지들과 담소도 나누며 정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쾌청한 날씨 덕에 나들이 간 분들도 많았죠. 어느 때보다 여유로웠던 한가위 풍경, 노하린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차례상에는 송편과 전, 생선의 고기까지 음식이 가득합니다. 3대가 모여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린 뒤 절을 합니다. 아유, 조상님들 먼 길 오셨는데 많이 들고 가셔요.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꾹꾹 눌러 쓴 손녀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해집니다. 보고 싶다고, 잘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안부묻는 그런 말 적었어요. 전국 추모공원에도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탓에 비성먼지를 닦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버님이 저희 딸들한테 잘해주셨던 기억들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연휴가 길다 보니 여유도 길어진 듯 서둘러 귀경하기보다 나들이를 즐기는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해외여행도 갈까 생각도 하고 이것저것 고민은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얼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한옥마을에는 아이들이 전통놀이를 즐기고 한쪽에서 판소리 공연도 펼쳐집니다. 한복을 입은 여학생들은 던지기 놀이를 하고 남매는 거대한 팽이 위에 올라타 웃음꽃을 피웁니다. 추석 때 할 수 있는 전통놀이를 많이 해봐서 즐겁고 재밌어요. 온종일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며 정에 흠뻑 빠졌던 시민들은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을 보며 가족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회복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벌써 몇 번째죠? 이 대표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는데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을 거라고 생각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인 걸까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식 종료 이후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으며 추석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출생과 가계부채 등 각종 민생 현안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조건 없이 만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영수회담을 제의한 바 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하며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진정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겠다면 야당을 모욕하지 말고 영수회담에 응하기 바랍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이제 정기국회 한복판이고 내년도 예산안을 다뤄야 하는 시기라며 영수회담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한 이 대표가 연휴 기간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여당은 장관 탄핵, 총리 해임 등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세운 민주당에서 떼쓰기식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건 앞뒤가 맞지도 않고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젠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는 시대가 아닌 만큼 기본적으로 영수회담이라는 건 없다. 영수회담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죠. 한마디로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는데 이번엔 뭐라고 했을까요?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MBN과 통화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여당 대표가 민생 현안과 관련해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 제안의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김기현 대표와의 회담에 먼저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 했던 국민의힘의 제안에 먼저 답하는 게 그러면서 민생을 방탄을 위한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방탄 후에는 무엇 하나 진정성이 없는 이 대표가 민생이라는 말을 들고 나올 때마다 그 속내가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격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신분 세탁 회담에 매달리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치권 소식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기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몇 번째죠? 네, 당대표가 된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게 오늘까지 모두 7번입니다. 이번 제안은 지난 1월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8달 만인데요. 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제안 때마다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 영장은 기각됐지만 무죄 판결은 아니다. 또 유죄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만남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상황에서 사법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을 멈춘 건 민주당이라면서 여야 대표회담부터 하자고 맞받고 있죠.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김기현 대표의 제안으로 여야 대표회동이 추진됐다가 형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가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권이 반응할 거라는 거 당연히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바뀐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추석 연휴에 전격 발표, 그리고 갑자기 요구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구속을 극적으로 피한 이 대표, 당 안팎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병상에서 당무에 복귀해 총선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상황을 보고받았고요. 곧이어 오늘은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여 메시지인 동시에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계파 갈등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고 지도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도 풀이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직 인선도 참 눈에 띄더라고요. 친명계 박주민 의원이 오늘 어디에 선출됐죠? 네,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 수석 부대표에 재선의 박주민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한 강한 개혁 성향으로 평가받는데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병상에 있던 이 대표의 신상 발언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박 의원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기도 했죠. 네. 원내 지도부에도 친명색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MBN과 통화에서 박 의원의 추진력과 실력을 기준으로 인선했다며 민주당의 가치를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구를 인선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선 나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더 세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일정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다음 달 5일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인 6일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인데요. 민주당은 부결 기류가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MBN에 의원들의 부결 의견이 적지 않다며 당론 부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과 맞물려 청문회에서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낙마할 만한 흠결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여야 모두 다 쉽게 물러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 톡톡 지금까지 이기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국과 일본에 거주 중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가족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5월 히로시마 위령비 참배 당시에 했던 약속을 4개월 만에 지킨 겁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석 당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원자폭탄 피해 동포들을 초청하겠다고 말한 윤 대통령.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4개월 만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 동포들을 모시기까지 78년이나 걸렸다면서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불편했던 한일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어 일본과 협력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피해 동포들은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당부했습니다. 저희에게 핵무기는 암몽입니다. 최근 그 암몽 같은 핵무기가 한반도에도 다시 등장한 것에 잠당함을 느낍니다. 일부 참석자는 윤 대통령의 환대에 감격해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미 국방부가 9년 만에 대량 살상무기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충돌 때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는 중국을,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다 콕 집은 겁니다. 이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2014년 이후 9년 만에 대량 살상 무기 WMD 대응 전략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충돌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 본토를 비롯해 영내 동맹과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중단거리와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의 선제 공격 조건을 제시한 것을 두고는 비핵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토 공격 능력까지 확실히 갖췄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분명한 위협이 되는 것은 맞죠.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는 중국을 꼽았습니다. 중국이 핵 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핵탄두를 최소 1000개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미 국방부는 단기적인 가장 큰 위협으로는 러시아를 꼽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결속을 와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가 잡혀서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했다는 내용 전해드렸었죠. 이게 사실로 드러나 또 기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는데 이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도 더 늘어나겠죠.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이모 씨는 지난해 5월 20대 여성을 쫓아가 폭행에 기절시키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도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 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옷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2심에선 혐의가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구치소 수감 중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돼 또 재판을 받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당시 이 씨는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이 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추석에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집에서 아내와 70대 부모를 둔기로 때린 겁니다. 그것도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와서 말이죠. 인천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 직원과 주민 등 5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영현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북 김천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70대 부모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들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하네요. 말다툼을 하다가 좀 격분해가지고. 경찰은 남성에 대해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인천 왕길동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 4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숙사에 있던 직원 4명과 주민 1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부산 청학동의 한 사찰 2층 법당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법당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전남 신안군 가고도 남서쪽 35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89톤급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기관실 일부가 불에 탔는데 어선에 타고 있던 12명은 인근 선박으로 대피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독감이 어느 한철이 아닌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요즘 날이 선선해져서인지 더 심각해졌습니다. 3주 연속 독감 환자가 급증하며 확산세가 심상치 않거든요.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어르신이나 고위험군들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바로 예방접종부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한낮에 열기가 꺾여 공기가 제법 선선해지자 사람들 대부분 긴팔 긴바지 차림으로 길을 오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너무 쌀랑해서 아이가 기침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 아이도 기침 걸려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기침이 빨리 낫질 않네요. 본격적인 독감 유행철에 접어든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7명을 넘어서며 3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절기 유행 기준의 2.7배 수준인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연스럽게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면역력을 갖추는 인구 집단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크게 줄면서 올해 이례적으로 독감이 장기 유행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월부터 어린이 중심으로 유행이 시작이 돼서 11월 지나면서 성인으로 옮겨가면서 계절성 유행의 피크를 이루는 걸로 또 이번 연휴 기간 중에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인플루엔자도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독감은 해열제와 휴식 등 대중요법으로 치료하지만 합병증으로 이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이 필수입니다.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 이상 걸리므로 10월 중순 이전에 접종받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역전세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세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사철 전세 수요는 느는데 전세 매물은 절반. 그러니 구하기 어렵고 전세값은 또 오르는 겁니다. 주택 공급도 반토막 날 지경이라 전세 대란마저 우려됩니다. 배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0세대 규모의 서울 잠실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이틀 전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 원에 전세 계약됐습니다. 지난 2020년 말 14억 원대로 치솟았던 전세 가격이 올해 초 8억 원대로 5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가 6개월 만에 3억 원가량 오른 겁니다. 10억 5천에서 11억 5천, 12억까지 나와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수요자가 계속 늘고 있고요. 물건이 이제 없고 이러니까. 석 달 전만 해도 역전세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최근 분위기는 딴판입니다. 올해 6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지난달엔 빌라를 포함한 전세값이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일단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세 물량이 올해 초 14만 개에서 이번 주 기준 7만 2천 개로 반토막 났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집값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갈아타기를 하거나 차익 실현을 하려는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매매를 선호하면서 전세 공급이 확 줄었습니다. 여기에 이사철 전세 수요와 하락장에 관망하는 수요, 청약 열풍에 매수를 미루는 수요까지 몰린 점도 전세값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매수의 관망세 때문에 역시 이제 전세에 머무는 수요, 그리고 분양 대기 수요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규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전세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3년 뒤 입주 물량으로 직결되는 착공 실적이 반토막나 당장의 주택 공급도 부족한 상황. 정부가 이틀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단기적인 공급 방안이 없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모처럼 긴 연휴지만 한숨이 깊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높은 원자재 가격에 근무 기간까지 줄어든 중소기업들입니다. 연휴 상여금을 안 주자니 직원들의 이직이 두렵고
다른 나라 거래처에선 우리 연휴를 모르니 납기 날짜를 맞추라고만 하고 이러니 연휴가 싫을 수밖에요. 유승호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경기 군포시의 한 레저용품 생산업체에 재봉틀 여러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베트남에 공장을 마련했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요즘 여행 수요가 늘어 조금 사정이 나아졌지만 추석 연휴가 마냥 즐겁진 않습니다. 호황리 때 70%밖에 지금 극복을 못했습니다. 지금 개인 돈이 거의 많이 들어온 상태. 상여금을 안 줄 수는 없어서 대금을 미리 받아본 적은 없어요. 다른 중소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출은 줄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지출은 늘면서 30%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이번 추석 연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어왔는데 긴 추석 연휴 기간 이직을 막고자 상여금을 줘야 하니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상여금은 작년보다도 한 10% 이상 지급하는 업체들이 늘어났는데 자금 확보는 잘 안 되는데 종업은 상여금은 늘어나니까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상여금을 비롯해 이번 추석 연휴 자금으로 1억 1,156만 원이 필요하지만 1,280만 원 부족합니다. 여기에 우리 연휴 사정을 모르는 다른 나라의 거래처에 납기를 맞춰야 하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고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일시적인 정부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번 이런 위기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요 몇 년간은 폐쇄까지 가진 않았었는데 이번엔 다른 걸까요? 연방정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요구만 담긴 내년도 수정 예산안 일부가 통과됐습니다. 모두 12개 가운데 3개로 국방, 국토안보, 국무부 세출 법안입니다. 바이든 정부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한 공화당 강경파의 입장을 반영한 겁니다. 심지어 국방 세출안은 강경파 요구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도 빠졌습니다. This vote, the yeas are 311, the nays are 117. The bill is passed.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미로 셧다운 위기만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Shutting down the government's actually a very expensive exercise. Once we shut down the government, we have to furlough people, we have to hold back pay. 다음 달 1일 이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못할 경우 셧다운은 현실화됩니다. 이 경우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들 200만 명의 월급은 중단됩니다. That said, we remain hopeful that Congress will do its job and fund the government, but we are making contingency planning in case they don't. 국토안보부는 셧다운 기간에 일부는 임시휴직에 들어갈 것이며 필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부여받은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공지하며 혼란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제금융기구 IMF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문화재나 예술작품, 공공기물 파손을 뜻하는 반달리즘. 요즘은 이 말이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특히 관광객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문화재를 훼손하는 유럽은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법적 조치도 소용이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고정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450년 역사의 이탈리아 피렌체 넵튠 분수대를 비추는 CCTV에 불청객이 포착됩니다. 관광객이 한밤중 무단으로 동상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으려던 건데 그 대가는 7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경보음에 놀라 도망치다가 조각상 일부를 훼손해 복구 비용을 물게 된 겁니다. 2000년 역사 이탈리아 콜로세움에서도 지난 6월 관광객이 대놓고 방문 흔적을 남기는 낙서를 해 전 세계에 공분을 샀습니다. I understand that some of them want to leave their mark, but we believe that things should be preserved as they were, rich history.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지 당국은 기물 파손 혐의로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고민거리는 또 있습니다. 급진적 기후 활동가들이 이 같은 혐의 적용을 감수하고 수백 년 된 명화에 오물을 던지는 등의 테러가 빈번한 겁니다. Und alles, wovor ihr
habt, sind Tomatensuppe oder Kartoffelbrei in einem Gemälde. Wisst ihr, wovor ich Angst habe? Davor, dass die Wissenschaft sagt. 최근엔 독일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문에 페인트가 뿌려졌는데 기후위기 고조에 따라 문화재 훼손 시도 또한 더 거세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SNS에서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AI 비서를 공개했습니다. 젊은 층을 노려 인기 스타들의 성격을 입힌 AI 챗봇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AI 챗봇 경쟁 이제 시작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타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인 메타 AI를 공개했습니다. 생성형 AI란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해내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Meta AI is your basic assistant, right? That you can talk to like a person, right? You can message Meta AI and any of the messaging apps, WhatsApp, Messenger, Instagram Direct. 메타 AI에는 자사의 최신 언어 모델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검색 엔진이 적용됐습니다. 챗 GPT와 기능은 유사하지만 SNS에서 상대방과 대화하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구동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등산을 가기로 약속을 잡다가 준비물을 물어보면 즉시 대답해준다고 메타는 설명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주문하면 즉시 생성해 대화 도중 설명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스타와 할리우드 배우 등 유명인 28명의 캐릭터를 입힌 AI 챗봇을 출시해 젊은 층 공략에 나섭니다. 메타는 우선 미국에서 AI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국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오픈 AI의 챗 GPT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구글의 바드 등이 연이어 출시된 가운데 메타가 가세하면서 생성형 AI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가속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건설업은 사람 손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노동 집약형 산업이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 AI와 로봇들이 등장하는 스마트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무거운 건설 자재를 옮기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해주면 사고도 줄어들겠죠.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리 4개로 움직이는 로봇. 계단도 쉽게 오르고 방향 전환도 빨라 걷는 것을 보면 흡사 강아지, 개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 로봇은 움직임이 자유롭다 보니 바닥에 요철이 많은 공사 현장 투입에 적합한데 사람이 가기 힘든 곳을 가서 빠르게 체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스가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방사능 물질이 있는 곳 이런 장소에서 로봇이 먼저 가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공정 상태를 확인하는 컨셉이 있고 두 번째 컨셉은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 팔이 달린 이 로봇은 바닥을 까는 일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공장 등 특수 건물에서는 공간을 띄워서 바닥을 맞춰 넣는데 이 무겁고 위험한 일을 사람 대신 로봇이 하는 겁니다. 층고가 높은 천장의 케이블 설치는 롤러 로봇이 합니다. 이번엔 여수 바닷속 교량 공사 현장. 수중 드론도 등장했습니다. 초음파와 GPS 등 측정 장비를 태운 수중 드론은 최대 4시간 잠행할 수 있어 조류가 빠르거나 수심이 깊어 잠수사 투입이 어려운 환경에서 해저 지반 상태와 시공 품질 등을 확인합니다. 인력 수요도 줄이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런 걸로 될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정부 목표도 2030년까지는 건설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체 노동을 일컫는 망릴 이미지의 건설업이 이제는 4차 산업기술의 집약체로 바뀌려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가족을 만날 수 없어 더 슬픈 명절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은 통일전망대에 모여 고향 땅을 바라보며 차례를 지냈고 참사 뒤 첫 한가위를 맞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분향소 앞에서 슬픈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일 전망대에 마련된 추모비에 탈북민들이 조심스레 향을 피우고 번갈아 묵념을 합니다. 탈북민 30여 명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차례를 지냈습니다. 손자에게 임진강 너머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와 저 산 너머 있지? 저기 너머에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 큰엄마 다 있어. 우리는 여기 이 강이 막혀서 못 가. 고향과 가족 생각에 눈물을 훔치는 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고향 가족들한테는 그냥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거는 살아만 있어 달라. 언젠가는 뭐 가족들한테 사과도 하지만 분단의 비극이 어느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걸.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곧 일주기를 앞둔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사 뒤 처음 맞는 한가위. 유족들은 슬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종교계 추모 속에 결국 눈물을 보이고야 맙니다. 유족들은 일주기를 맞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꼭 그 결과를 이루어내리라.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이들에겐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오는 명절입니다. MBN 뉴스 김정희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전국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어느 때보다 크고 환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더 몰려들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만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겠습니다. 10월로 접어드는 일요일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강원 동해안에 따라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떨어지면서 임시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아침에 17도, 낮 기온은 24도. 남부지방은 강주가 16도로 출발해서 낮 동안 부산이 25도에 그치는 등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기경길에도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